자, 여러분 이제 부분배 원가 계산 두 번째 시간으로 단계 배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직접 배분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직접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에 반면에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식당 부분과 전략 부분도 분명히 용역수수 관계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하나는 고려하고 하나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단계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 부분의 원가를 전략 부분으로는 배분하는데 전략 부분의 원가를 식당 부분으로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 순서가 자 먼저 이렇게 원가 배분하는 게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나머지 원가 반죽으로 보내고 또 포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겠고요. 전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당 부분에서 원가를 받았지만 다시 식당 부분으로 원가는 보내지 않고 그냥 반죽 부분과 포장 부분에 해당하는 제조 부분에만 원가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접 배분법이랑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반죽 부분이랑 포장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각 제품으로 이렇게 또 원가를 배분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자,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의 관계 중에서 일부만을 고려하는 방법이 단계 배분법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직접 배분법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보조 부분 서로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는데 우리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자, 식당 부분의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거나 또는 전력 부분의 식당 사용량을 고려합니다. 근데 둘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이 단계 배분법이고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보조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배분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배분 순서를 정해야지만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데 만약에 배분 순서가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 원가 왜곡이 나타난다. 그래서 합리적인 배분 순서를 정해야지만 원가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단계 배분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계산 과정이니까 예시를 통해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준비하시고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배속 혹시 빠르게 하셨다면 다시 1배속으로 하시면서 천천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 배분법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보조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분할지 항상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당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는 얘기는 식당 부분의 원가를 전력 부분으로 배분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대신에 전력 부분의 원가는 식당 부분으로 배분할 필요가 없겠죠. 단계 배분법이니까. 그래서 식당 부분의 원가를 전력 부분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것. 즉 전력 부분이 사용한 식당 부분의 양을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요거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거 무시하지 말고 반면에 식당 부분이 전력 부분 사용한 거 20% 요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자, 일단 요 관계부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식당 부분의 원가를 배분할 건데 먼저 전력 부분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또 반죽 부분으로도 보내고 그리고 포장 부분으로도 보내야겠죠. 식당 부분의 원가를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력 부분에 배분할 금액은 자, 식당 부분의 원가 50만원 중에서 20% 썼고 자, 반죽 부분에는 50만원 중에서 40% 썼고 포장 부분에도 50만원 중에서 40% 썼으니까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만원 그리고 20만원 또 20만원 이렇게 배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배분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죠. 요거. 직접 배분법에서는 보조 부분에는 배분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당 부분에서 전력 부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부분의 원가 50만원 중에서 10만원은 전력 부분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단계 배분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우고 이제 전력 부분의 원가를 한번 배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부분의 원가는 지금 110만원이 집계가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식당 부문의 원가 50만원 중에서 얼마가 10만원의 전력 부분으로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력 부분의 원가는, 자, 전력 부분의 원가는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110만원으로 놓고 이제 반죽 부분이랑 포장 부분에 배부를 해야겠죠. 반죽이랑 포장 부분에. 자, 식당에 배부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식당 부분의 원가는 전력 부분에 배부하지만 전력 부분의 원가는 식당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 게 단계 배부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110만원을 반죽 부분과 포장 부분에 배부할 건데 또 식당 부분이 사용한 20% 이거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자, 요 두 개만 고려하는 거니까 몇 분의 몇? 8분의 3, 8분의 5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 자, 8분의 3이면 이게 비율로 따지면은 37.5%, 62.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죽 부분은 자, 110만원 중에서 37.5% 보내고요. 포장 부분은 110만원 중에서 62.5% 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죽 부분은 110만원 곱하기 37.5%니까 41만 2,500원 41만 2,500원 배부해주면 되고요. 포장 부분은 110만원에서 62.5%니까 68만 7,500원 68만 7,500원을 배부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단계 배부법이고요. 단계 배부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첫 번째만 잘하면 돼요. 식당 부분의 원가만 먼저 전력 부분으로 잘 배부하고 전력 부분의 원가는 그러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 부분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지금 10만원이었죠. 이 110만원을 여기부터는 똑같죠. 나머지랑 반죽이랑 포장에만 배부하면 되는 게 단계 배부법입니다. 자, 우리 문제 한 개 더 풀면서 이해를 더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동일하지만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잠시 멈춤하시고 먼저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는 얘기는 전력에서 식당이 사용한 만큼 원가 배부하지만 식당에서 전력으로는 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식당이 사용한 전력 사용량 요거는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전력이 사용한 식당 사용량 요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만 충분히 하시고 있다면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 자, 전력에다가 식당으로 금액 보내지만 식당에서 전력에다가는 금액을 보내지 않는다 라는 의미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해야 되니까 자, 전력에서 자, 이렇게 해서 식당, 반죽, 포장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다가 식당 부분, 전력에서 식당 부분으로 보낼 거 자, 100만원에 20%죠. 자, 100만원에 20%니까 얼마? 20만원. 자, 식당 부분은 자, 지금 50만원의 원가가 적게 돼 있지만 자, 전력에서 얼마를 보낼 거니까 20만원 보낼 거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 50으로 70으로 이거 70으로 해야겠죠. 자, 좀 이따 할 때 다시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또 전력에서 반죽으로 보내볼게요. 자, 100만원의 원가 발생했고요. 반죽 부분에는 30% 썼으니까 30만원의 원가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포장 부분에다가는 100만원에서 50%니까 50만원의 원가를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력 부분의 원가 100만원은
식당에 20만원, 반죽에 30만원, 포장에 50만원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어서 식당 부분의 원가 한번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식당 부분의 원가를 이제 배부할 겁니다. 식당 부분의 원가를 배부할 건데 전력에다가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왜? 전력만 배부하기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자, 반죽에 보낼 거고요. 이제 포장에 보낼 거예요. 그런데 50만원을 배부하는 거예요? 70만원을 배부하는 거예요? 70만원 배부하는 거죠? 왜? 여기 50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력에서 식당으로 보낸 게 얼마가 있으니까 20만원 있으니까 이거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만원의 원가를 반죽이랑 포장 부분에 보낼 건데 그러면은 자 식당 부분 사용량 중에서 전력이 사용한 20% 이거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일론 보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반죽이 사용한 40%, 포장이 사용한 40%가 전체라는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은 전체 사용량이 8인데 그 중에 4는 반죽, 4는 포장이니까 둘 다 어떻게 쓴 거죠? 반반 쓴 거죠. 그래서 70만원의 반, 0.5, 또 70만원의 반, 0.5에 해당하는 35만원씩을 반죽 부분과 포장 부분에 배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단계 배부법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단계 배부법 또 다른 예제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도와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 문제를 먼저 연습장에다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 배부법이고요. 자, 식당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당 부분에서 전력 부분으로 원가를 보내는 거니까 식당 부분을 전력 부분이 사용한 요 20%는 고려해야겠죠. 그렇지만 전력 부분에서 식당 부문으로는 보내지 않을 거니까 요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자,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해볼게요. 자, 식당 부문에서 전력 부분으로 가는 거부터 할게요. 100만원에 20%니까 20만원 식당 부분에서 전력 부분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식당 부분에서 반죽 부분으로 가는 거 그리고 포장 부분으로 가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100만원에서 똑같이 100만원에서 이번에는 50%, 30%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금액이랑 숫자만 바뀌는 거지 원리는 똑같으니까 결론은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식당 부분의 원가 전력 부분으로 20만원 보냈으니까 여기 20만원 보낸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전력 부분에서 반죽 부분이랑 포장 부분으로 원가 보낼 건데 100만원 보내는 걸까요? 120만원 보내는 걸까요? 당연히 120만원 보내야겠죠.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전력 부분에서 자, 식당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왜? 배부 순서가 식당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거니까 전력은 식당한테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는 거고 자, 어디에만 보낸다? 반죽이랑 포장에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낼 때 100만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식당한테 받은 얼마 포함해서 20만원 포함해서 얼마를 120만원을 반죽이랑 포장에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만원 여기도 120만원에다가 자 전체를 100의 1, 또 100의 4가 아니 100의 10%, 또 100의 40%가 아니라 전체가 어떤 것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전체라고 보는 거죠. 왜? 이거 무시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5분의 1, 5분의 4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0.2, 0.8을 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20%니까 24만원, 또 120만원에 80%니까 96만원 이렇게 전력 부분에서 반죽과 포장 부분에 배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순서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문제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전력 부분의 원가를 식당에다 배부하고, 식당은 전력한테 받기만 하고 전력한테 보내지 않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당이 전력을 사용한 거를 고려해야지 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하지만 전력이 사용한 식당량, 요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단기 배부법에서 필요한 용역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전력 부분의 원가부터 그래서 식당으로 한번 배부해 볼게요. 그러면은 100만원을 50% 썼으니까, 식당이 전력 부분의 양을 50%나 썼으니까 50만원 배부해야겠죠. 그리고 전력 부분에서 반죽 부분으로는 100만원에 10%니까 10만원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부분으로는 100만원에서 40% 썼으니까 40만원 배부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자, 식당 부분은 전력 부분의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50만원만큼 더 원가를 받아서, 즉 식당 부분의 원가 발생액은 지금 100만원이 아니라 얼마로? 50만원 추가해서 150만원을 어디에? 반죽이랑 포장에 배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에는 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제 식당 부분의 원가 반죽과 포장에 보낼 겁니다. 전력엔 보내지 않죠. 그러면은 원가 얼마 보내는 거죠?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보내기로 했죠. 우리 지금 150만원의 원가를 자, 반죽과 포장에 보낼 건데, 이거 무시할 거니까 이거를 전체로 놓고 보는 거죠. 즉 8분의 5만큼 그리고 8분의 3만큼 보내는 건데, 자, 이거 62.5% 37.5%였죠. 계산했을 때. 그래서 150만원에 62.5% 하니까, 자, 93만 7,500원. 여러분 계산기 꼭 있어야 돼요. 93만 7,500원 배부하고, 그 다음에 또 150만원에 37.5%니까 56만 2,500원. 자, 56만 2,500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전력 부분의 원가를 먼저 배부한 단기 배부법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 배부법의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단계 배부법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부 다 고려하지도 않고 전부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부분에서 사용한 전력량 또는 전력 부분에서 사용한 식당 사용량 중에서 하나만 고려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직접 배부법보다는 조금 복잡했죠. 하지만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관계가 좀 중요하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배부법보다는 좀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부 순서를 잘못했다. 만약에 식당에서 전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력에서 식당 사용한 것만 고려했다. 그런 경우에는 원가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보다는 좀 더 복잡하지만 배부 순서만 잘 지키면은 충분히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 게 단계 배부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계 배부법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제 상호 배부법 계산 한번 해보고 부분별 원가 계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